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국 강사입니다. 자, 7월 달에는 7월, 8월 수업 자료, 요게 지금 목표인데, 제가 진도가 상당히 늦죠. 지금 한 주가 밀리다 보니까, 특강 때문에 물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렸어요. 자, 한번 빨리 보자고요. 우리 수업 자료로 치면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 그리고 정책론의 마지막 주제가 있어요. 토지은행제도, 개발권 양도제도, 용도, 지역제. 자, 일단 토지은행제도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이라는 게 잘 나오고, 개발권 양도제도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개발의 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재정을 부담한다,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해결해 보겠다. 정부의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고, 용도지역제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1번.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옳은 지문.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토지은행 제도 또는 공공토지 비축제도. 자, 이게 학문상의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하는 거죠. 정부의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이 틀렸죠?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이죠. 틀렸다.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선매를 통해, 자, 이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 학개론에서는 미리 구입한다. 정부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미리 구입한다. 이렇게만 해석해 주면 되죠.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지은행 제도의 목적이죠. 토지가 쌀 때 미리 구입해 놔서 필요할 때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 토지은행 제도는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토지를 미리 구입해 놓는다는 건 개인들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수도 있더라. 옳은 지문. 토지은행 제도는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자,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지가 하락이 아니라 지가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지문. 상승을 유도할 수 있더라. 토지은행제도에서 항상 토지를 구입할 때, 미리 구입할 때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구입하죠. 이 계약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구입한다는 걸 토지 양도 의사표시, 민법의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아무튼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 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니까 강제적인 취득인 토지 수용 제도보다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적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린 지문. 더 적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죠.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틀린 지문. 개발권 양도제도는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시킨 거죠. 그리고 이를 양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옳은 지문. 개발권 양도제도가 도입이 되면 정부는 별도의 재정 지출이나 민원에 대한 부담 없이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발권 양도 제도의 목적이죠. 정부는 별도의 재정 지출 없이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 11번. 개발권 양도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죠. 정확히 말하면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개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옳은 지문. 12번. 개발권 양도 제도는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보는 순간 틀렸다. 항상 개발권 양도 제도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자 만든 거예요.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또는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게 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틀렸죠.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X. 자,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합니다. 14번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지역지구제의 목적인 거죠. 옳은 지문. 그래서 시험은 15번 같은 형태가 잘 나와요. 지역지구제 또는 토지 이용계획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당연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있다. 틀린 지문. 자, 이번에는 투자론의 시작 부분이죠. 지분 수익률과 지렛대 효과인데 이 지렛대 효과는 제가 야간반 필수라 해서 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보자고요. 일단 지분 수익률이란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입니다. 정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치고 수익률이니까 밑에다 뭘 내려야 돼요.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을 내려야죠. 그래서 읽으면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놈이 틀렸죠. 요놈이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너 틀렸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 대부 비율, 차입 비율. 여기서 잠시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리다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대부 비율과 차입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차입자가 차입을 얼마 했습니까? 차입 비율. 은행이 대출을 얼마 해줬습니까? 보는 각도의 차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니? 한번 간만에 볼까요? T자를 적어요. 그리고 항상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사고 싶습니다. 10억. 그런데 내 돈이 얼마입니까? 2억. 그러면 결국 대출을 얼마 써야 되나요? 8억? 8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출. 그래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는 요 80%가 바로 뭐예요? 요 80%가 이게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 그러면 부채 비율은 뭡니까? 그럼 항상 오른쪽을 보는 거잖아요. 오른쪽. 즉 부채라는 대출, 부채를 누구 돈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랑 비교한 거죠. 그러나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 대부 비율이 늘어난다. 분명히 다른 용어지만 부채 비율이 는다. 대부 비율이 는다면 전부 다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대부 비율의 증감, 즉 대출 금액의 증감 또는 타인 자본의 증감이 총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틀렸죠?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죠. 지분 수익률 X. 그리고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옳은 지문이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공식이 분자가 지분 수익이니까 일단 지분 수익을 올리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분 수익을 올리려면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밑이 지분 투자 금액인데 지분 투자 금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낮춰야죠. 이게 지분 수익률 공식이니까 지분 수익률을 올리려면 지분 수익을 늘려야 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내 투자 금액을 줄여야죠. 그러면 지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은행에게 적게 줘야 되고, 지분 투자 금액을 줄여야죠. 줄이는 방법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게 암기 코드였잖아요. 그럼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정의 지렛대,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여기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나의 지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옳은 지문. 그리고 이런 자기 자본, 지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런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려면 일단 지분 수익, 내가 가져가는 수익을 올려야 돼요.
내가 가져가는 수익을 올리려면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을 낮춰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은행이 가져가는 목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했어요. 은행이 가져가는 목에. 이게 저당 수익률이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투자를 통해 나온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다고 했으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옳은 질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항상 누구 거에다 체크한다.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체크해야죠.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 은행이 가져가는 차입 이자율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가고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거고. 옳은 질문.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동그라미 친 다음에 투자를 통해 나온 수익률과 은행이 가져가는 저당 수익률이 동일해요. 그러면 은행이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못하는 거죠. 옳은 질문. 부채 비율이 크다 이 말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대부 비율이 크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건 내 돈이 적게 투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채 비율이나 대부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항상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위험도 늘어날 것이다. 옳은 질문. 플러스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감소합니다. 요거 간만에 틀린 질문이네요. 항상 정의 지렛대 효과는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분 수익을. 그러니까 위험도 따라서 늘어나야죠. 위험도 따라서 늘어나야 된다. 중립적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고 부의 레버리지는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이죠. 다 옳은 질문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투자 이제 전반부가 끝났어요. 그래서 짧지만 요거 딱 끊어놓고 투자론 이제 쭉 암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또 뵙겠습니다.